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젠백스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젠백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7.66%인가? 그쵸?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시장이 안 좋은 건 오케이. 다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평균적으로 모든 종목이 3, 4%씩 맞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원인은요, 우리 개인들의 뇌동매매가 있어요. 자, 근데 물론 뇌동매매를 유발하는 공시는 나왔지만, 이 공시가 여러분들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악재가 아니야. 그냥 내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악재가 아니라서 그래. 자, 이제 무슨 공시냐면은 자, 여기 젠백스가 이제 보면은 뭐 대물변제 어쩌고저쩌고 장외매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쵸? 자, 지금 여기 이게 나왔어. 젠백스가 어제 7시 47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식 16만 9,739주를 대물 변제, 장외 매도로 지분율이 조금 뭐 떨어졌다. 그렇죠? 나왔어요. 0.39% 변동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주식수 비율은 몇 퍼센트? 10.51%예요. 원래 10.9에서 10.51이야.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미미한 차이죠. 이 장외 매도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장외매도? 야, 대주주가 장외매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대주주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막 10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3, 4만 주를 팔면은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근데 얘가 진짜 뭐 1000주, 사실상 3000주 팔면 그냥 급전 필요해서 땡긴 거잖아, 진짜. 이게 젠백스가 안 좋아져서 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진짜 안 좋았으면 정말 뭐 30만 주, 40만 주는 팔았어야 돼요. 아니, 3만 주, 4만 주는. 어쨌건 간에 사실상 이 비율 자체도 떨어질 일이 아니었어. 이게 원래 465만 주에서 448만 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치거든. 근데 이제 과민 반응한 거 뭐냐면 우리 젠백스 주주들의 특이에요, 특. 예민해. 이 와중에 장외매도 이 그지 같은 거 안 되겠다. 못 버티겠어. 손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멘 컴퍼니는 지분이 10% 넘는 최대 라인 유지, 이제 최대 라인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줄어든 주식이 너무 적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영향이 있나? 없어. 현실적으로 숫자만 봐도 없는데 이게 장외매도도 장외매도가 아닌 게 대물 변제권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제멘 컴퍼니가 지금 빚이 있다고 칠게요. 빚이 있어. 100만 원 빚이 있어. 근데 내가 현금을 마련하려면 젠백스 주식을 팔아서 갚거나 아니면 그냥 젠백스 주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물 변제야, 말 그대로. 물건으로 변제를 한다고. 예를 말하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주식을 팔아서 주든지 주식 100만 원치를 주든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고 끝낸 거라고. 오케이?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젠백스 주식에 판 사람은 없어.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까 봐 도망간 거야? 아니야. 얘 빚 갚으려고 지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주식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나왔나? 시장에 물량도 안 나왔지. 즉, 떨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 무서운 단어, 대물변제, 장외매도, 지분율 하락 이거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던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진짜 장외매도가 나와서 정말 쩐주들이 다 도망을 간 거라면은 거래량이 6, 7% 빠지는데 이렇게 찍혀서는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공시들은 뭐냐면 대표, 임원의 장내 매도, 10% 아래로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 지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분이 붕괴가 됐을 때, 경영권 관련해서 매각이 나왔을 때, 그쵸? 이번 건은 전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빠질 일이 아닌데 빠지었고 그마저도 본인 점에다 하다 완벽하게 지지해줬고 그마저도 이 아래에서 담는 애가 있었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 계속 밑꼬리가 왜 달리는 줄 알아요? 여기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세력들 또한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 야, 우리 나중에 이거 들어올릴 때 돈 겁나게 많이 쓰겠다. 여기는 지키자 하면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력성과 완전히 맞닿아 있죠. 사실 여기는 이탈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탈 나오고 반등 어떻게 됐어? 바로 여기서 10,000원짜리가 70,000원 가는 그 매직이 나왔잖아, 매직이. 그래서 사실상 이 주봉 아래로 떨어져서 추매 타점을 잡는 게 더 쉬워요. 다시금 재돌파를 할 때 잡으면 이만한 개꿀 라인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 좋은데 이 주가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일이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개인들의 매도세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위에서 추매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기회로 잡아가시면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상 누군가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시간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무서워서 일단 보기도 전에 팔아요. 나도 이런 뇌동매매를 안 하고 싶다, 나도 이거 실시간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상단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시고 같이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백스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입장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참여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안 와.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영상을 매일같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젠백스에 대해서 계속 영상도 보고 방에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변동성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확률이 높은 95%의 확률인 이 지표 하나만 딱 보셔라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지표예요. 자, 이제 까만 선 3개가 있죠. 까만 선 3개가 있는데 이게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3가지가 있어. 자, 주가는 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서 움직인다. 몇 퍼센트 확률로? 95%의 확률로. 대신에 5%의 확률을 뚫었을 때는 이게 한 방향으로 강하게 치솟는다. 그쵸? 그래서 이때도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니까 한 방향으로 강하게 치솟았잖아. 자, 그런데 이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조만간 위든 아래다 한 번은 쏘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이격이 갑자기 이렇게 넓게 있다가 그쵸? 얘가 좁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급격하게. 그쵸? 그때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쏜다고 했잖아.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95% 확률은 이 확률이겠지만 이게 좁아지면 어때요? 이탈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근데 어때? 지금도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급격하게 좁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한 방이 크게 나오고 말아요. 한 방이 오르거나 한 방이 이제 내리거나. 근데 얘가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여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게 추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구간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야. 자, 중단이잖아. 우리 항상 중단은 어때요? 야, 여기서 내려가고 나니까 여기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대신에 어때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추세는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격이 더 좁아져서 여기를 돌파하면 어때요? 위로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 그리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 추세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짚어드렸고, 이제는 슬슬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3만원 아래에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추매해야 됩니다. 뭐 물려있는 거 탈출하고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 저도 반응이 없으면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젠백스 영상 잘 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찍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되고, 난 이미 남겼는데요, 입장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확인용으로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젠백스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문자라고 이제 보내주셨던 분들은 생각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BW로 풀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한 5분 뒤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좀 빼먹었더라고. 한 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브리핑 방에는 언제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쵸? 12월 24일 날 진행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말 그대로 유상증자인데, 이게 유상증자가 우리 방식이 3가지가 있잖아. 일반 공모, 그리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가 있고 3자 배정이 있어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 은행 가려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 그쵸?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서, 자, 우리 주주들, 우리 주식 이렇게 좋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줄게요. 돈 조금만 더 보태서 투자해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주주 배정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주주건 아니건 아무 일반인한테나 다 풀어버리는 건 일반 공모예요. 근데 삼자 배정은 뭐예요? 기업이 기업한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삼자 배정은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하는데 젠백스가 이걸 아쉽게 호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그 대상자가 우리 대표이사, 그쵸? 그리고 제맨 컴퍼니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이거 진짜 대표하고 제면 컴퍼니가 이거 진짜 많이 양보하고 주주들을 배려한 거예요. 물론 외부 투자자한테 자금을 조달받은 게 아니라서 엄청나게 오르고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 그죠? 근데 사실상 이게 진짜 망해가는 배야. 근데 지 개인 돈으로 참여를 한 거는 책임 시그널이 정말 강하다는 거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진짜로 막 빌빌대고 있는 와중에 내 개인 자금을 털어서라도 나는 자신이 있다. 그쵸? 사실상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지. 그쵸? 막 이제 대주주 매도, 최대주주 매도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건요. 진심인 건 인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진심도 진심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뭐예요? 유상증자를 하는 사람이 가격을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대요. 자, 우리 주주들아 좀 더 투자해주세요. 근데 지금 주가를 그냥 사는 거나 유상증자를 힘들게 해서 하는 거나 가격이 똑같아. 그럼 굳이 힘들고 어렵게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현재가 매수 때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어때요? 너네가 더 투자해주는 대신에 유상증자 받는 애들은 10%에서 20% 싸게 살 수 있게 제가 해줄게요 라는 그 권리가 있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삼자 배정의 경우에도 기업이 기업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네 어떻게 했어? 저 공시가 나온 날 주가가 24일이었잖아. 이날이었단 말이야. 거의 뭐 저가가 25,850원이고 시가가 26,700원이었어요. 자, 근데 공시상 얘네 유상증자 얼마에 받았어? 할인율 안 때리고 그냥 받았어. 진짜로 얘네가 차익이 목적이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20%든 30%든 헤쳐먹어가지고 싸게 받았겠지만 26,470원. 거의 시가에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개인들이랑 똑같이 현재가로 받겠습니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 싸게 받지 않고 현재가로 받아서 지금 우리는 차익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량 자체도 언제부터 팔 수 있어? 자, 이 물량 자체도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물량은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로 전매 제한 조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네 마네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1, 2년 들고 갈 거면 걱정하셔야 되죠. 그때. 지금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야. 정말로 GV1001이 가망성이 없고 걔 사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회사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쇼부를 보고 유지를 하려고 하지.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막 담보로 잡고 멀쩡한 회사까지 담보로 잡게 해가지고 지금 막 난파선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여전히 GV1001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를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필요해?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기대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에서 특히 어떤 주식이든지 똑같지만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 커야 돼요. 자, 요즘에 다시 핫해지고 있는 HLB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때 당시에 얘가 여기서 2만원짜리가 12만원 가면서 6배가 몇 달 만에 올랐단 말이야. 이 약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올랐어? 아니야. 리보세라닙이 이때는 진짜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젠백스 이때 당시에 여기서 지금 여기 9,000원에서 7만원까지 7배 상승이 나왔을 때 GV1001이 뭐 갑자기 뭐 획기적인 발표가 나와서 왔어? 아니에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감만 다시 붙을 수 있으면 다시금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건 알아서 해줄 거다. 누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BW 애들이. 이거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신주 사채. 내가 이제 젠백스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 세력이에요. 근데 얘네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젠백스가 예전에 돈을 빌릴 때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우리 이때쯤에 뭐 이런저런 발표하고 막 임상 결과도 나오고 할 건데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원하면은 우리 주식을 지금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너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겠어? 내가 그때 확인해 줬잖아. 얼마였어? 다시 한번 공시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면은 행사 가액이 16,544원이에요. 16,544원. 자,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냐면은 이미 2025년 12월 6일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어. 자, 근데 얘네가 언제 이거를 했는데? 2024년 11월에 했단 말이야. 1년 전부터 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2025년 12월 6일까지 기다렸는데 주가를 보니까 겁나 내리막길이야. 7만 원도 갔었던 애가 내가 지금 16,000원에 들고 있는 주식을 바꿔먹으려고 보니까 29,000 얼마야. 이걸 바꿔먹고 싶겠어요? 안 바꿔먹고 싶죠. 어떻게 해서 바꿔먹는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애야. 어떡하겠어. 기다려서 바꿔먹겠죠. 올랐을 때.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개쓰레기 주식에다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 사채의 만기가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그쵸? 5년도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이거 그냥 16,000원에 7,000원, 8,000원 뛰기밖에 안 되더라도 이 사채를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얘가 답도 없고 못 오를 것 같으면 이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즉시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안 할 것 같아, 지금? 이 가격은 내가, 야, 이거 바꿔먹을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사채 세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봐봐.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10회차죠? 11회차 또 있습니다. 자, 11회차 한번 볼게요. 자, 11회차 보면은 행사 가액이 그 세력들이 바꿔먹을 수 있는 평균다가 똑같이 16,544원이야. 자, 언제부터 할 수 있어? 2025년 12월 27일 며칠 전부터 바꿔먹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 가격에는 그렇게 바꿔먹고 싶지 않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예요? 12회차 세력까지 들어왔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사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떨어질 것밖에 안 보이고 앞으로의 기대가 되지 않는데 사채 세력이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일단 안 들어와. 근데 얘는 언제부터 바꿔먹을 수 있어? 2027년 내년 1월 23일부터 바꿔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봐야 돼. 선대인 운운할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라고. 얘네가 5년 기다려가지고 이자 3%일걸요? 이거 한번 볼까, 다시? 이거 다시 보면은, 이자가, 자, 보면은,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여기 나와 있죠? 0%, 3%야. 만기까지 기다렸지 3%라고. 진짜 이자 받으려고 들어왔으면 뭐해? 은행 가서 그냥 맡겨도 3% 나와요. 일반적인 종목으로 그냥 사채로 빌려줬을 때, 이런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채로 빌렸을 때도 얼마나 나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이 재무 상태가 쓰레기라서 못해도 7, 8% 그냥 나옵니다. 왜 그걸 안 하고 이걸 했을까? 이 주식으로 바꿔먹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세력들이 들어온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말로만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으니까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하면서 젠백스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 BW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쵸? 제 영상 치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잡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때도 우리 일정 맞춰서 들어갔잖아. BW 어쩌고도. 한 번 먹고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때 7월 11일 날 여기 날짜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확대해서 보세요. 자, 이때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일정 매매로 편안하게 매매한다고 말씀드려놓고 자, 봐봐. 편안하게 다음 주 일정 앞두고 발사 준비 중.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월에 들어가서 11월에 기분 좋게 딱 묵혀가지고 먹고 나왔잖아. 그쵸? 이게 왜 다르냐면 중간중간 입장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지게 먹고 나왔다. 그쵸? 그리고 또 들어갔어. 우리. 젠백스 또 들어갔다고. 왜 들어갔겠어? 우리 또 먹을 구간이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또 먹었잖아. 그쵸? 근데 심지어 11월 24일 날 또 들어갔어. 젠백스. 젠백스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위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죠? 계속 해가지고 바로 매도했잖아. 그날. 그쵸? 젠백스 추천주 매수하고 날짜, 조금 잘렸구나. 자, 날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매도 대응했잖아. 이렇게. 안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11월 6일자에 사실상 이제 BW 매매도 맞지만 우리 그때 임상까지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했어? 90% 이상 수익 먹었잖아. 내가 이걸 분석할 때 선대인이 맞네 틀리네 GV1001이 되네 마네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 힌트를 준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이 약에 대해 믿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은 애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을 여기서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려 있잖아. 그러면 아직도 누구 말이 틀리네, 맞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이 종목을 아시다시피 추천주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 이제 젠백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컸고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종목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방에서도 내가 젠백스 재매수 타점 난 나올 때 잡아보겠다. 이번에 또 BW 매매 있으니까 이걸로 잡아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발 그냥 종토방 이런 거 다 끊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사회 악이야. 도움되는 내용이 정말 1, 2만큼 있으면 이 뇌동매매 유발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던 사람도 팔게 만드는 게 종토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종목을 잘 대응할 자신이 없다. 누구 말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뇌동매매 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나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래요. 내가 이 젠백스가 진짜 될 줄 알고 몰빵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젠백스 말고 다른 것도 싹 다 물려 있어가지고 답도 없이 포트가 지금 마이너스를 꽉꽉 채워 있어서 뭐부터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자,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문자 위 상단 변에 있는 번호로 남겨놓으세요. 젠백스 플러스 평단. 아니면은 내 종목이 막 종목 백화점이야? 싹 다 남겨요 문자로.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대 그 개인 종목 상대 이런 게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개인 종목 브리핑을 치면은 1대1 아니잖아. 누군지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많이 써. 근데 다 그거 알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띡 손절가 얼마, 매도가 얼마 잡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몇 년을 끌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손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는 진짜 실질적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어요. 이걸 보고도 납득이 안 가면 평생 존버를 하면 돼. 제가 개인 종목 상담 진짜 하루에 막 10개밖에 안 해. 왜냐면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 그 날 잡고 이벤트식으로 하는데 요청 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번 주 그냥 날 잡고 밤샌다 생각하고 볼게요. 대신에 늦게 주면 정말 순번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 개인 종목 상담도 해주고 제가 단타도 치고 젠백스 타점도 잡아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막 공짜인 걸 막 의심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정말 비용이나 가입 없어요. 근데 제가 문자 받는 이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 영상 이제 뒤에 정말 끝까지 찾아보다 보면은 링크 달려 있어요. 설명란에. 근데 이거를 막 악의적으로 다른 젠백스 찍는 사람들, 제약바이오 찍는 사람들 막 들어와서 이 방을 신고를 해.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몇 번을 날려먹었어요. 날려먹으면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남겨주셨던 제 타점들, 수익 인증,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문제야. 방 터졌습니다. 다시 입장하세요. 더 이상해.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자꾸 이 텔레그램 채널이 한 달을 못 가니까 나도 스트레스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인 거야. 브리핑 받다가 그 방이 없어져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를 구독을 하고 정말로 같이 잘 될 마음이 있다면 문자 정도는 줄 수 있겠지 하고 요청하시는 분들께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알아요. 요즘 예민한 거 아는데 이상한 거 아니고 비용 가입 없고 저도 제 유튜브 잘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에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 채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익 창출하고 있잖아. 사용.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이 조회수 그리고 중간에 그 광고 5초 막 건너뛰기 나오죠.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안 나오실 텐데 그 광고를 볼 때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익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잘 되려면 내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좋아요가 많아야 되고 그게 잘 되려면 내 영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거 수익 받고요. 젠백스 예전에 막 99% 수익 받고 이거 하기 싫어서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증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고 대응해야 되는지는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쩐주, 그쵸? 이 BW 세력이 왜 들어왔고, 왜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가? 추가로 들어왔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애들은 왜 안 팔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이제 BW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영상도 솔직히 인증하고 싶은데, 젠맥스를 맨날 찍다 보니까 이거를 맨날 며칠날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영상에 이제 구독자님 중에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은 이거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W 치면 나오려나? 이거? 잠깐만. 자, 봐봐. 자, 젠백스 BW 왜 전화 한번 8월 1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젠백스 이거 했잖아. 그죠? 아이고, 매매 신호가 있을 텐데, 같이. 자, 젠백스와 동일하게 BW 매매법으로 제대로 먹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젠백스 우리 그때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활용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이걸로 같이 매매를 좀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으면 좋겠고, 물려있는 분들은 내가 마이너스 30% 40%야? 최대한 줄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가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 빅팜한 기업을 물어오지 않는 이상 한 방에 수직 상승으로 7만 원 가기 어렵죠. 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려드리고 싶지 않아. 현실 회로를 돌려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뭐 김상재랑 친구가 아닌 이상, 임원진급들이랑 뭐 아는 연줄이 있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대응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추가 매수 언제 잡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볼게요. 트론을 보게 되면은 이 시그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8월 달에 드렸어요. 8월 21일 날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펩트론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썼죠. 그리고 저가 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 날짜 보이세요? 2024년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그리고 나서 계속 영상도 찍고 막 이제 브리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계속 밀어요. 좋은데 밀어요. 좋은데. 9월 5일까지 왔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언제 잡나요? 언제 잡나요? 이제 요청이 와서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소탐대실하지 않고 최대한 저점에서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시그널 나올 때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시그널 2개, 3개 중에 2개 떴을 때 이때까지 기다렸던 올인했고 10월 4일날 잡습니다. 10월 4일 언제예요? 2024년 10월 4일. 뒤로 가볼게요. 자, 이때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8월부터 관심 종목을 드렸고 이때부터 급락을 했지만 딱 어때요? 4일날 잡고 시그널 맞춰서 잡았더니 이때부터 급등 궤도를 타기 시작을 하죠. 이게 하나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봐봐. 제가 이 종목을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드렸어요. 보면은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여기 1월 13일 나와 있죠? 2025년 1월 13일 갑자기 미친 듯이 빠졌어. 어디야? 여기 있죠? 좀 큰 장대 음봉 나와 있죠, 이거. 이때 마이너스 19%가 빠졌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할까 이러고 있을 때 급락 기회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빠질 일 아니다. 이때도 브리핑 빡세게 나갔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월 13일부터 매수 타점을 기다렸는데, 계속 밀었어. 한 달 동안. 봐봐. 이번 주 타점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매수 요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미루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 추가 매수 안 하고 신규 매수 안 하고 기다려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욕하는 분들도 있죠. 왜 여기서 잡았으면 이미 나 수익인데 왜 못 사게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잡았어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이거 매물대 뚫어질 시그널 3가지 요건 안 떴고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으면 또 오르다 꺾입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라. 어때요? 이거 말씀드린 게 2월 19일이었어요. 2월 19일. 이날이죠. 말하자마자 꺾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꼬셔가지고 자 보면은 자 여기 있어. 출연 안 하긴 잘했죠. 개인들 붙자마자 털어줬습니다. 자 확실한 시그널 징글징글하게 안 나오자면 대기하시고 매수 타점 펩톤처럼 기가 막히게 잡아볼게요 하고 나서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3월 19일 2달 걸렸어. 또 얘도 2달 걸렸어. 3월 19일 언제야? 이때요 이때. 3월 19일까지 미루다가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틀 만에 점 상한가 갖고 미친듯이 슈팅 나왔어. 그래서 바로 자 시간의 상한가 확정입니다. 하고 또 70% 돌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때 매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게 이렇게 인증샷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떴을 때 젠백스도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이거 분간하기가. 제가 이거 빅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우리 방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좀 알고 싶다. 특히나 젠백스 이 윗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수익 매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 우리 방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처럼도 뭐 수익 인증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력주 들어갈 분들은 제가 방을 또 따로 개설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주력주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호가 묻히면 안 되고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이제 진입을 준비하는 것만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유상증자였지만 유상증자가 솔직히 말하면 잘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에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100개가 있어. 근데 이걸 100명이 사고 싶어. 가치가 몇이에요? 100명이 하나씩만 사고 싶어. 가치가 1이죠. 1대1이잖아.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과 개수가. 근데 시장에 사과가 130개로 늘어나.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한데 사과 개수가 많아지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이런 꼴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너무 잘 돼서 이제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고 싶은 사람도 늘어나게 되면은 대박이 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건 불리하죠.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상증자 철회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돈이 마련만 된다면. 근데 이제 안전하게 돈이 마련할 방법이 슬슬 공중파 이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또 풀어드렸는데 자 뭐냐면은 자 젠백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철회하고 사모방식 자금 조달이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젠백스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이제 108.2%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보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젠백스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상증자 철회,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만 마련하면은 얘네는 목적 달성이야. 그쵸? 애초에 유상증자를 왜 해? 이거 돈 필요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주들 조금만 더 우리한테 투자해 주면은 내가 우리 주주들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주주들도 오케이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거 입증 못한 거. 입증 못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행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 조건화의 유증을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청약을 할 텐데, 이게 별 메리트가 없으면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유증 벌렸는데 청약 안 해. 흥행 실패? 그럼 진짜 주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회사도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짊어질 바에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하러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람들도 짜증나게 하고 내가 이 복잡한 걸 왜 하고 있어? 젠백스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철회를 시켰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진 철회는 나는 항상 뭐라 그래? 어떠한 유상증자든 자진 철회는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버틸까? 세력들이 왜 안 나갈까?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젠백스가 돈 넣을 구멍을 마련을 했구나라는 것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납입일이 늦어지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호로 전환을 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띄웠던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토리.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것만으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절대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잖아. 우리 이거 재무 개쓰레기 같은 거, 젠백스. 그쵸? 자, 근데 돈이 필요하고 얘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왜? 딱 하나. 돈 넣을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유증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이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대응 방안이 있으면 글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이 뭐냐? 사모 방식 자금 조달. 저는 이게 누군지 약간 유추가 가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좀 더 찾았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분들께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상단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주시면 내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 방안에다가 풀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모펀드라고 들어봤죠? 이 사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냥 서로 상의하에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문제만 없이 오케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납입 지원 없죠.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이러다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죠. 당사자는 서로 상황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날까지 필요해? 오케이 너야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그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돈도 잘 받고 이자도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죠, 날짜를. 그래서 이제 발행가를 회사가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문 투자자 중심이라서 실패 위험도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이제 젠백스는 유동성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유중을 버리고 택한 게 바로 3호라면요. 사실상 당연히 쩐주가 있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왜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돈 빌려줄 사람이 명확하면 그쪽에다 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3호로 가면 조금 더 이득이 많겠다. 근데 누가 이 3호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원래 이 3자 배정 그리고 기타 자금 이런 방식은요. 발행 대상자를 미리 알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미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무슨 공시야? 무상증자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래서 막 주가 치고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죠? 어느 기업에서 젠백스한테 3자 배정 화끈하게 몇천억 투자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뜨면 당연히 미친 듯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정해졌구나. 이게 3호로 가는 게 정해졌구나라는 게 저는 약간 티가 나는 문장들을 여러 가지, 한두 가지였으면 얘네 약간 좀 오버해서 쓰는 건가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직접 말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인터뷰를 보면요. 자, 남은 사업기간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추가 자금 조달 진행해 올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 자, 우리가 포인트 1,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면은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이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자금 기준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상장사 IR에서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면요. 바로 미공시 정보 사전 언급, 뭐 허위 과장 IR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사용하려면요. 조건이 딱 두 가지뿐이야. 이미 확정된 매출, 이익 기반 개선, 혹은 들어올 자금줄이 공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확정 단계 수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모펀드, 사모 자금줄을 구해야지 사모 검토 중에 이런 수준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내부적으로 돈 넣을 기간과 거의 조건 조율이 완료된 상태, 그냥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되어야지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2, 자금 조달. 추가 자금 조달이잖아. 추가 자금 조달. 그렇죠? 추가 자금 조달은 뭐예요? 단건이 아니라 복수건 또는 이 복수건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자금 조달 검토 중, 추가 가능성 검토 중, 향후 조달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이지만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멘트를 쳐요. 자, 근데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올해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굳이 왜 리스크를 키워? 우리 솔직히 여기 개인들이 올해 빠져도 턴어라운드 달성하겠구나. 뭐 이렇게만 읽는데 왜 굳이 올해를 넣었을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구체적인 딜이 있을 때 쓸 수가 있는 말이고 경영진 인터뷰는 IR팀이 다 검수하고 나가는 구조라서 사실 진행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즉 이미 확정 단계에 자금줄이 있다, 진행 중인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장사 IR에서는요.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IR에서는요. 회계적으로 이익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외부 투자, 이 파이프라인 계약 이런 게 구체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환기 종목 리스크나 자본 잠식 리스크 등이 해소되는 조건이 확정되어 있을 때 이 셋이 충족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개인들이 믿고 투자했다? 근데 턴어라운드는 개뿔, 완전 자본 잠식 환기 이러면 어떻게 돼? 개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바로 시장 기만, 허위 IR 이런 걸로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돼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신뢰도 잃고 문제도 생겨요. 즉 경영팀에서는 이런 멘트를 절대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미 얘네가 그냥 줄줄이 말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하나 보다 하지만 다 준비가 된 멘트예요. 그래서 이 뭐야. 단건은 확정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복수건이에요. 자금 조달 되는 게. 솔직히 한 건으로 받아서 얼마나 받겠어. 복수건으로 받으면 훨씬 더 좋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말은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듯이 그냥 노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재정 안정화, 이 별것도 아닌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말하잖아. 난 젠백스 없어요. 지금 우리 방에서도 다 팔았고,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심어주고 싶지 않아.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너무 부정회로가 돌아가고 있어. 이미 나올 건 다 나오고, 주가도 다 떨어진 이 마당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뭐가 나와도 반등을 하겠구나, 이런 와중에, 쓸데없이 손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나 구독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내가 풀어줄 이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꿎은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오늘 전체 뉴스에 자, 젠백스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108% 증가. 이 이슈를 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은 100억, 200억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 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사모 자금 들어올 환경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모 참여 이제 기관 애들이 뭐 보겠어.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도 보겠고 재무 안정성 우리가 꼈을 때 얘가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한 애인지 아닌지 이걸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매출 없는 매출 다 끌어다가 이번 3분기에 내가 봤을 때 몰빵을 친 거예요, 매출을. 그런 기관들한테 보내는 야 우리 이거 낼 거야 메시지성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위험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모가 들어오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리스크,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위험 해소예요. 기관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얘가 임상이 좋아도 절대 돈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사모를 위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증 철회, 사모 전환, 실적 클적 발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냐면요. 사전에 사모 투자자하고 조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증도 만약에 이 사모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 3분기 누적 매출 이제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때 알았지만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얘네 맘 놓고 유증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서 실적을 조금 정리한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 입장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거고 지금 이 3호로 돈 넣을 애가 저는 약간 한두 개 정도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풀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영상에 풀었을 때 유튜브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나도 좀 미리미리 캐치하고 싶다. 싹 다 젠백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비용 가입 당연히 없어요. 비용 가입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 방 입장에서 이렇게 따봉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 방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인증샷도 이렇게 철저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유나님 채널도 잘 되고 저도 무료로 타점 받고 젠백스 빠져나와서 다음 주력주 잡고 싶어요. 이 뒤에는 이제 다음 주력주 설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젠백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튜브가 커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같이 크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 또 다시 종토망에 들어가 습관적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안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요즘 안티들은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뇌피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무새들이 많았다면은 이래 해서 떨어진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휘둘휘둘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티들만 듣지 마세요. 수익 못 보고 배 아파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것들이 그냥 싸지르는 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보통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안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 안 갖고 있어요. 다 팔았잖아. 어제 영상에서도 인증했고 나는 브리핑 다 까고 있잖아.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젠백스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 다 팔았는데 얘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방도 재매수 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이 죽어도 싫어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다려서 수익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안 나갔거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과 세력들의 평단은 달라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6만 원, 7만 원이잖아. 근데 세력 평단은 4만 원, 5만 원이에요. 그거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려있는 분들, 얘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 이건 대응해야 돼. 혼자 하기 어렵다. 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세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문자 보내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내가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방에서 이제 문자 안 받고 제가 영상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요. 그냥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은 밑에 막 설명란이 있잖아. 여기에다 링크를 그냥 띄워놨어요. 그냥 누르면 누구나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다른 젠백스를 찍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해요. 근데 열댓 명이 다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방 폭파돼요. 들어왔던 분들도 싹 다 날라가고 내가 그 공들여서 쓴 이 자료가 없어져.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걸 열어놓겠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입장해주신 분들도 맨날 방 옮겨 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피곤해요. 내 거 베끼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증으로,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도 이제 남기면 그걸 딴짓은 못 하겠지. 확실히 줄었어요. 저 방 폭파된 적 없습니다. 이거 인증하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어보더라고. 왜 휴대폰 번호를 받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거 정도는 왜 그런지 말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젠백스는 어제랑 브리핑이 정말 똑같아요. 뭐 오늘 1, 2% 움직였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고, 그쵸? 맨날 맨날 똑같은 무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젠백스 다음 후속작,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젠백스 플러스 기대, 젠백스 혹은 기회 남겨두라고 했죠. 이 후속작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보려고 해요. 맛보기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죠?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매매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매매도 있고요. 모멘텀 매매도 있고요. 일정 매매도 있잖아. 얘는 좀 색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걸? 전환사채 매매. 근데 이거 전환사채로 우리 먹었던 게 뭐예요? 심택 있고, 그죠? 최근에 단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먹었던 게 벌써 머리 아파지지. 정말 쉬워요. 젠백스예요. 첫 번째 젠백스. 그죠? 근데 제가 전환사채 매매를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정 매매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안정성이 있어. 왜냐면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 망가지면 그냥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세력의 평단가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정말 딱 정해진 기간에 딱 원하는 만큼 먹고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전환사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사채 있죠? 그쵸? 이 사채 뭡니까? 만기에 돈 빌려줬다가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잖아. 얘는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만기가 보통 길어요. 3년에서 5년. 근데 앞에 전환자가 있잖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해요. 근데 전환을 하면은 뭔가 무슨 뜻이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젠백스 돈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방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젠백스로 예를 들게요. 젠백스가 돈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회사 재무가 그지 같아서 이자가 비싸. 이거 내느니 그냥 유상증자 할까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개인들 반발? 개쩔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발행하면 돼요. 가장 쉬운 돈 조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젠백스가 A사채 기업한테 가요. 자, A사채 기업.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리 내년쯤에 이러쿵 저러쿵 재료 터질 거 있으니까 오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 믿고 빌려줬으니까 그때 당시 내가 약속한 기간에 뭐 2배가 가건 3배가 가건 지금 우리 주가 싸지? 이 주가에 10% 할인해서 할인료 얹어줘서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당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별 볼 일 없다 생각이 들면 또 그냥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 한 거예요. 그럼 A사채 입장에서 어때요? 이자 받고 나가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사채의 일반적인 이율은요, 7%에서 12% 정도 돼요, 보통 기업이. 근데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0%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서 3% 먹는 바보 같은 세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은 보통 뭘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애초에 주식으로 전환할 마음이 거의 100%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전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 한 번 봤어요. 3부터. 진짜 한 번 봤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혹시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어떡해요? 안 올리면 어떡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주식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전환사채 세력이랑 이 전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네가 얼마에 자기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환가액 밑으로만 사면 어때요? 얘네보다 낮게 사니까 얘네가 알아서 올려서 팔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것보단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제 뭔가 재료를 말해줬으니까 이 금액이 오케이 하고 얘네가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이 전환가액을 맞춰서 지금 얼마 전에 1,000억을 배팅한 애가 있어요. 사실상 사채에 1,000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을 배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 이거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몇 프로야. 이걸 포기하고 주식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 1,000억을 배팅했다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아, 그럼 내일 사면 되나요? 아니야. 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이 전환사채 매매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 전환가액. 얘네 세력들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야, 이거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그냥 띡 정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특약을 걸듯이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특약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크게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주식이 너무 초반에 떨어지면은 보는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주식 내가 돈 빌려주고 떨어지잖아? 그럼 좀 더 싸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전환사채 세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죠?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 주식이 떨어지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좀 해줘. 달마다 몇 프로씩. 그리고 최저. 정말 낮아져도 이 가격. 이 안에서만 조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에 들어가면 뭐야? 더 이상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 조정가액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 조정가액 아래로 살 필요 없는 게 세력이랑만 비슷하게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당장 세력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고 이 리픽싱 구간이 언제냐면은 12월에서 3월이에요.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 젠백스 꼬라지 봐서 삼성제약과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먹고 다시 먹으면 되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후속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기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우리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지금 몰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 주신 분들만 링크를 드려야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맨날 영상을 나를 구독해주고 나한테 문자해 주신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핑 방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상으로 보고 싶은 내용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 유튜브에 이제 비밀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쏴드리면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전환사채 매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 버는 카드인 만큼 제가 목이 쉬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젠백스 걱정하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이 와중에.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 왜 쫄아?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이제부터 기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하면 왜 세력이 버틸까? 내가 놓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삼성제약 카드 있잖아. 이 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미친 게 아니고 지금 뭐 몇백만 원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을 해봅시다. 안티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개한 것들이 싸지르는 거래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제약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젠백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세력이 들어왔잖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다 했어요. 왜냐면 지들도 살려고 지들이 알아서 반등을 만들거든. 근데 가장 무서운 종목이 뭐야?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얘 지금 관심도 미쳤잖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서 후속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젠백스 플러스 기회 혹은 기대 남겨주세요.